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오늘은 모노라인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재 59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이 모노라인체 같은 경우는 펜 끝이 오너먼트 닙이라고 해서 둥근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재 58페이지 보면 이렇게 닙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재료 세트에는 두 가지의 두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얇은 것부터 더 두꺼운 것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조금 다루기 쉬운 기본형 두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끝을 보시면 둥근 형태로 닙이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바닥에 딱 이렇게 닿아줘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딱 닿아주지 않으면 글씨를 쓰실 때 이 날을 이용해서 써지기 때문에 펜 글씨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선연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펜촉을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갈 텐데 기본 연습은 이 둥근 것 중에서도 큰 거 있어요. 큰 사이즈, 큰 사이즈를 이용해서 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큰 사이즈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별도로 교재를 따로 워크시트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 연습이고요. 잉크를 찍으실 때는 우리 이탈릭 펜체 쓰실 때 한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두꺼운 펜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잉크의 저장소가 앞뒤로 두 개씩 있어서 양이 좀 많이 저장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찍지 마시고요. 요 정도? 이 정도 잉크가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잉크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는 잘 안 찍혀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잉크의 양이 많이 저장되기 때문에 저는 살짝 끝을 긁어내는 편이에요. 긁어내서 선 연습을 하는데요. 동그라미가 바닥에 딱 닿아지게. 그래서 마치 끝이 모서리가 둥글게 연출될 수 있도록 표현이 되는 거죠. 가로획과 세로획이 수직과 수평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로획과 세로획. 이때 바닥이 조금이라도 잘못 닿으면 굵기가 다양해지거나 이 날을 이용해서 선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 딱 붙여서 딱 내릴 수 있게. 그리고 잉크가 많이 빠지게 되면 끝이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끝에. 요 끝에가 끝이 좀 찌글찌글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잉크의 양이 못 받쳐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감각적으로 잉크의 양이 별로 없다 할 때는 그냥 묻히고 시작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요 끝 처리가 깔끔하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하시면서 조금 더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이런 것도 경험하고 틀리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 잉크에 찍는 양과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찍어주는 게 둥근 획을 유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서 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각 연습도 마찬가지로 니은하고 기역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니은과 기역을 표시하시는데 저는 미세하지만 이렇게 딱 각지게 한 게 아니라 살짝 알값이 있듯이, 기역도 딱 각지게 한 게 아니라 약간씩 굴리듯이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더 글씨체가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각지게 연습을 해도 되지만 저희 서체가 모서리가 살짝 굴림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미리 연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점으로 표현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굴려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글씨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져요. 왜냐하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콕 찍어서 점으로 표현하는 연습. 동그라미로 꼭 찍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선 연습. W자, S자 형태들도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는 펜 촉에 적응하기 위한 선 연습이기 때문에 서체는 큰 상관은 없지만 서체 자체 안에서도 약간의 굴리는 표현 같은 거는 이런 선 연습을 하고 나서 하시면 조금 더 익숙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 연습을 쭉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교재 60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음과 모음이 쭉 써져 있는데 이 글씨체는 보시면 자음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약간 납작한 특징이 있죠. 글씨체가 지금 59페이지 하단에도 써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납작한 비율의 자음, 글씨가 살짝 눌린 듯한 느낌이 있고요. 짧은 모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서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눌려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펜 촉의 둥근 부분의 끝 모양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점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선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살짝 둥그스름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체는 어렵진 않아요. 테크닉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굳이 조금 어렵다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잉크의 양 조절인 것 같아요. 조금만 잉크가 빠져도 갈라지고 너무 잉크가 많으면 고여서 뭉뚱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렵고 서체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기역, 니은, 살짝 눌린 듯한 느낌. 근데 획이 이렇게 리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거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를 감안해서 최대한 눌러서 써주셔야 돼요. 이 붙지 않을 정도로만. 그 다음에 미음은 니은 기역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더 편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비읍도 니은 세로획 가로획으로 닫아줬고요. 시옷은 우리 산 그리듯이 세모 그리듯이 정수리를 딱 붙여서 표현을 해주세요. 동그라미는 점, 지읒도 마찬가지로 시옷 그리는 것과 동일한 방법, 치읓도 마찬가지고요. 기역, 너무 간단하네요.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납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을 수 있거든요. 간격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리을이나 티귿 이렇게 가로획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납작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 두께 안에서의 최대한 납작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피읍 같은 거 쓰실 때 이 세로 기둥 두 개를 너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벌려서 표현을 해주세요. 점, 히읗도 점. 깜빡하고 까먹을 수 있어요. 문장을 쓸 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서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모음. 모음은 여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둥근 끝처리가 표현이 되죠.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포인트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피읍자와 마찬가지로 간격이 붙지 않게 이 동그라미가 바닥에 닿는 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편하게 펜 잡는 자세로 이렇게 쓰면 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닥이 지면에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가 닿게 하기 위해서 살짝 펜대를
이렇게 완전 편하게 눕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세워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잡아보시면서 조금 바닥이 잘 닿게, 동그라미 끝이 바닥에 잘 닿게 자세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이. 이런 거는 약간의 길이 차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납작하기 때문에 길이 차이를 많이 주진 못해요. 살짝씩만 잉크가 빠질 무렵에 다시 한번 잉크를 막 찍었을 때는 잉크양이 안 그래도 많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눌러서 표현하시면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번 자음의 형태를 그려보시면서 조금 자음의 형태가 숙달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납작한 것과 모서리를 살짝 굴렸다는 거, 그리고 가로획이 많은 때는 굳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다양한 자음의 비율을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음을 납작하게. 고자는 기역자가 더 납작해야겠죠. 곡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글씨체는 두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자의 획, 즉 가로획이 많은 글자가 있고 세로획이 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짜처럼 세로획이 많은 글씨는 당연히 옆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로획이 많은 획들은 롤자 같은 거죠. 그런 거는 세로로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씨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덩어리를 짜서 문장을 표현을 할 때 이 글자의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덩어리 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리을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글동글한 이 글씨가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두께가 넓은 오너먼트 닙에서 연습이 좀 되면 얇은 오너먼트 닙은 조금 수월해요. 표현하기가. 글씨가 침범해서 조금 더 길어졌죠. 롤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롤자, 복자 이렇게 가로획이 조금 많아서 글씨가 커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이런 형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일부러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글자를 좀 길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읍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읍자 같은 경우는 세로획이 많아요. 복 같은 거는 가로획이 많고요. 오히려 획이 별로 없는 건 단순해서 표현하기가 쉬운데 획이 많을 때 침범하는 부분들 때문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글씨체는 화려하진 않지만 덩어리가 딱 떨어졌을 때 되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조금 어렵기는 해도 연습을 덩어리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펜 촉의 두께가 다양하기 때문에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글씨에 강약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강약을 펜 촉의 두께로 조절해서 내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글씨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읍자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응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런 건 쉽죠? 점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리을 비읍에 비해서 휑해 보이죠, 글씨가. 자, 마지막으로 피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꽤나 길어졌네요. 자, 이렇게 자음의 다양한 비율들도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단어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노디아 노트 A4 사이즈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글자가 그 이탈릭 펜 촉이랑 비슷하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그 덩어리 자체가 글씨가 커져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조금 크기가 있거든요. 조금 넓은 데다 연습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가족 한번 써볼게요. 바닥면이 잘 닿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끝이 아까처럼 저 지금 한 번씩 콩콩 찍었는데 잉크가 자꾸 이렇게 씹혀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잉크를 다시 한번 묻혔고요. 좀 미세하지만 글씨의 자음에 굴림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요. 너무 각지게 표현하면 좀 날카로워 보일 수 있어요. 행복. 잉크가 점점 빠지면 내려오는 이 잉크의 양도 줄기 때문에 조금 더 둥근 끝 모양이 갈라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한번 끝에를 좀 시간을 머물렀다가 띄워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글씨의 획이 많고 적음이 되게 격이 크죠. 그래서 글씨의 크기가 다양해 보일 거예요. 획이 많은 캘자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표현이 되겠고요. 반면 획이 없는 글자는 조금 글씨가 작아지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께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획의 양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둥근 끝 처리로 전체적으로 귀여워 보이게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를 한번 쭉 써보셨다면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덩어리가 정말 돋보이는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글씨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3번 문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리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자를 길이를 쭉 뺐고요. 납작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납작한 듯한 표현이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글씨를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일부분의 글씨들은 조금 길이를 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써보면서 요령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두꺼운 펜촉으로만 활용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글귀까지 쓰고 나서 과제는 얇은 펜촉과 같이 활용하는 걸 과제로 내드릴게요. 저는 지금 잉크를 윈저 앤 뉴튼 거 세피아색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묵직한 잉크이다 보니까 번짐이 별로 없어요. 이 잉크는. 근데 이 펜촉도 두껍고 잉크도 많이 저장되어 있고 잉크의 양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묽은 잉크를 사용을 하시고 나서 천천히 쓰시면 되게 종이가 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고 활용을 하세요. 숲에는 지름길이 없다 한번 써볼게요. 시옵자를 앞쪽을 길게 포인트를 줬고요. 이런 N은 강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글씨가. 름자는 어쩔 수 없이 길어지겠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려서 균형감을 맞춰주고요. 이자는 작게. 업자는 회기, 비읍, 시옷. 받침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자가 가로획이 길어져야 받침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 문장 들어가 볼게요. 이런 두꺼운 펜촉은 장점이 잉크의 색이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서 점점 빠지는 잉크의 색감으로 나타나는 그라데이션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달빛에처럼 되게 테크닉이 화려하진 않지만 이 펜촉 끝에 바닥에 닿는 지면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연습이 중점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덩어리, 테트리스 게임을 잘 하는 것처럼 글씨에 문장의 덩어리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글씨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지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쭉 과제들을 지켜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음을 크게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초성 자음.
이 글씨체는 초성 자음이 커지면 정말 너무 커져 버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글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글씨의 자음, 리을, 뭐 키읔 이렇게 획이 많은 글씨가 커지진 않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끝부분이 씹히면 꼭 다시 한번 콕 찍어서 완성도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씨를 빨리 쓸 수가 없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빛체처럼 슉슉 날리듯이 표현하는 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문장까지 한번 쭉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아직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잉크가 꽤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잉크가 아직 안 마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손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막 묻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글씨를 쓰실 때 조금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마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묽은 잉크를 사용을 하시면 젖어서 번져버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서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59페이지의 선 연습,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연습, 그 다음에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비율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 연습, 그 다음에 64페이지에부터 나와 있는 문장, 11문장이죠. 이 문장들을 딱 한 번만 써서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한 번 쓰고 다음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걸쳐서 글씨를 쓰시면서 펜촉과 좀 친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까지 다 쓰시고 나면 받아쓰기 글귀를 웬만하면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지 않고 그냥 직접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받아쓰기 글귀 영상과 그 다음에 만들어질 소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주도 고생하시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